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아이고, 야, 참 부정선거와의 싸움 참 오래 걸리네요. 자, 이 치열한 싸움을 지금도 전개하고 있는 장재원 박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12주차입니다. 12주차. 12주차. 아이고, 네. 열심히 지금 안양지청 앞에서 여전히 저 텐트 집회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 예. 요번에 또 가짜 국회의원을 밝혀내셨더라고요. 예, 원래 제가 이제 찾다가 원래 저 전공은 아닌데 네. 이번에 이제 추석돼가지고 시간 돼가지고 좀 이제 저 통계표를 다시 보다 보니까 네. 이제 5명 가짜 국회의원 또 찾았어요. 또 찾았어요. 5명. 예. 예. 그 예를 들면 하남시 을 네. 하남시 을에 그 김용만 국회의원이 지금 당선이 됐는데 이 김용만이라는 이 국회의원이 본투표에서 다 줬어. 네 군데에서. 네. 미사 1동, 미사 2동, 미사 3동, 덕분사 다 줬는데 사전투표에서 무려 24%를 벌려가지고 아이고, 예. 예, 이게 가짜 국회의원이 찾았고요. 네. 그 다음에 청주시 네. 서원구에 이광희 국회의원도 당일 투표에서 한 5% 줬거든요. 네. 근데 사전투표에서 18%를 벌렸어. 네. 그래서 이거 이광희도 이 가짜고, 그 다음에 저 청주시 상당구에 이강일은 접전이어서 본투표에서는 2% 줬는데 사전에서 13%를 벌려갖고 됐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인천 동구의 미추홀 갑에 허정식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졌는데 사전에서 또 15% 벌려갖고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충청북도는 증평, 그 다음에 진천, 음성 이 세 개 군이 모여갖고 하는데 여기에도 저 이모선 이번에 국회의원이 당일 투표에서 3% 졌는데 네. 본투표에서 3% 졌는데 사전에서 무려 21%를 벌려가지고 5명이 이 대수의 법칙이 어긋났는데 쉽게 말하면 이 5명은 사전 투표는 저 아프리카 사람이 아마 투표한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사람. 예. 아프리카 사람이 투표했으니까 이렇게 사전 투표에서 20%씩 벌려지지. 그렇죠.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본투표 사전 투표 뭐 아침 점심 똑같이 밥 먹고 생각하는 게 똑같고 같은 마을에 10만 명이 투표했는데 근데 이게 본투표 사전 투표 20% 차이 난다는 건 뭐 대수의 법칙을 떠나서 네. 아프리카 사람이나 저 미국 사람이 투표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거를 저 김지훈 검사님한테 전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대수의 법칙 이런 싸움 하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고 제가 가장 원하는 거 서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좀 해라. 네. 영장 청구하셔가지고 저 발부 받으시면 포렌식 하면 끝나면 2주면 끝납니다. 네.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어제 이거 제출했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찾아낸 가짜 국회의원이 요번에 5명하고 그 전에 몇 명 찾아내셨죠? 지난번에 이제 46명 찾아내가지고 그러면 51명이 되네요, 예, 합쳐서. 51명 가짜가 지금 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지금 월급 받아가면서 지금 뭐 탄핵한다 그리고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이거 그러게요. 시간이 점점 가는데 자, 김지훈 검사가 안양지청에서 지난번에 우리 저 장재원 박사하고도 참고인 조사를 고발인 조사도 했는데 또 배당이 됐다면서요? 그거는 이것은 지난번에 왜 제가 그 과천 경찰서 네. 수사팀장 네. 그다음 수사과장하고 저 결제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 제가 저 대검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 이 고발했더니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못 가고 토요일만 집에 가니까 네. 와서 보니까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이 경찰서 이 5명을 조사했던 그 수사팀장 네. 하고 저 결제다 있는 사람을 여기 김지훈 검사에게 또 배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김지훈 검사는 원래 그 제가 고발한 5명만 피고발인으로 조사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저 경찰서에 있는 수사팀장하고 수사과장 저 경찰서장을 제가 고발했으니까 네. 피고발인으로 또 조사를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경찰서장도 김지훈 검사한테
또 수사를 받아야 되네요. 예예예. 아니 피고발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조사를 신분으로 과천 경찰서장이죠. 예, 과천 경찰 수사팀장이 제일 먼저 오겠지. 그래서 김지훈 검사 몫이 더 점점 과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 이 내용을 그래도 다른 검사보다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고발인 다 했으니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천 경찰서의 수사팀장. 수사팀장과 서장은요. 소장까지 제가 결재라인 다 아, 고발했으니까. 결재라인 고발했으니까 서장까지 김지훈 검사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또 뭐가 이제 왜 결과가 본인 나오고. 수사를 했느냐. 네. 그걸 제가 고발했으니까 피고발인으로 와서 조사를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결과는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뭐가 잘못된 게 있었다면서요? 예, 이봉규 박사님 제가 지난번에 3년 전에 네. 3년 전에 대법원에서 지금 흔히 말하는 그땐 대세 법칙이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그래프 그릴 때 본투표는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이게 10% 20% 차이가 나도 네. 괜찮다고 저 대법원이 판례를 했어. 저 대법원이 판결 내린 거. 전개를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가지고 이미 6월 달에 대법원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 잘못된 판결이다 해서 그거를 대법관에 냈고 대법관에서 중앙지검의 검사가 다시 또 서울경찰청으로 지금 이첩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요번에 제가 과천경제 조사받을 때 성관이 계장이 네. 3년 전에 그 판례집을 또 이 경찰서에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를 이제 계속 써먹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요번에 이제 제 육군사관학교 수학과 교수였던 선배님이 그 판례가 잘못됐다고 저한테 줘가지고 네. 제가 이거를 이제 김지훈 검사한테 전달했거든요. 판례가 나온 거를 수정할 수 있나요? 아 그렇죠. 그거 수정도 해야 되고 잘못되면 폐기해야죠. 그럼 근데 이제 이거를 육사 26기 송필원 교수님이 계셨어요. 육사 수학과에. 네. 그 26기 선배님이 이제 저도 제출했는데 판결문에 유감이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집단 문제인데 모집단. 예.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투표하고 사전투표는 10만 명이면 같은 그룹 아닙니까? 같은 그룹. 네. 근데 이거를 대법원에서는 같은 그룹이 아니고 다른 그룹이라 해가지고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송필원 교수님이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저한테 뽕계약 이론을 줘갖고 제가 김지훈 검사 줬는데 예. 이거를 육사 청구국 동지회 차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육사 청구국 동지회에서 육사 26기 송필원 박사님이 이제 제출한 내용을 보고 자세하게 이 대법원 판례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지금 네이버에 올려 가지고 10만 명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 판례가 잘못되었다고 오류가 잘못되고 있다고 해서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게 출력을 하면 3페이지가 되는데 이거를 제가 김지훈 검사한테 전달했습니다. 다시금.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재수사하고 이제 서브 압수할 때 이런 판례집만 보지 말고 이 송필원 교수님의 글과 그다음에 10만 명 서명 운동하는 내용을 잘 보시고 업무에 참고하라고 제가 지금 김지훈 검사한테 이것도 전달했습니다. 네. 네. 김지훈 검사는 지금 착실히 수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사 끝나고 나면 제가 한번 또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됐고 이 박사는 또 하나는 네. 지난번에 정경모 교수님들이 왜 성명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정교모 정경모에서 교수 모임이 6천 명이 넘습니다. 네. 예. 근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 정경모 교수님 중에서 4년 전부터 확실히 부정선거라고 100% 믿는 교수님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많죠. 네. 예, 이런 분들이 행자부 장관도 만나보고 국무총리실 조정실도 가보고 미팅도 몇 번을 하고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하셨는데 그 성공을 못 하셨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김지훈 검사를 만났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봉규 네. TV를 통해서 네. 글을 통해서. 네. 그래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 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4년 전부터 했던 그분들이
또 발간한 책도 있고 자료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답니다. 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여기 다시 이제 안양교청에 오셔가지고 네. 그 부정선거에 관련된 그 모았던 자료를 다시 또 이제 김지훈 검사한테 전달하고 그다음 여기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필요하면 같이 집회도 하면서 필요하면 또 김지훈 검사도 면담도 신청하겠답니다. 네. 그 이제 저도 많이 했지만 4년 전부터 정교모에 활동했던 분들이 그래서 이제 타겟이 이제 왜냐하면 이분들도 목적이 서버 압수수색이거든요. 네. 마지막에는 그 서버 압수수색 하려면 검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검찰이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김지훈 검사가 유일하게 모든 서류 한 1000페이지 이상 서류를 갖고 있으니까 다 검토했고 저를 또 만났으니까 그래서 정교모 교수님들이 김지훈 검사한테 자료뿐만 아니라 필요하게 되면 면담도 하면서 서버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저 많은 자료도 주고 필요하면 면담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추석 끝나고 나면 아마 그분들 정교모에서 실질적으로 그 4년 전부터 주장했던 교수님들이 안양시청으로 아마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 이 박사님 또 하나 끝으로 네. 이번에 그 인터넷 신문인데 메가포커스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네. 메가포커스 그 발행인이고 또 본인이 시니어 기자입니다. 권경이라고 여성분인데 네. 이분이 조선일보 사이즈 8면 부정선거 특집을 찍었습니다. 특집을 만들었어요. 권경이라는 저 메가포커스 발행인이 본인이 직접 저도 인터뷰해가지고 네. 이거 조선일보 사이즈의 8면 부정선거 특집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내일쯤 아마 인쇄가 들어가면 일단 저 한 10,000부 정도 찍는다 그럽니다. 10,000부. 이게 뭐 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뭘로? 아니면 신문으로? 신문인데 조선일보 사이즈의 8면 예. 광고 하나도 없이 아. 그러니까 순부정선거에 대해만 얘기하니까 웬만한 석사학위 논문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8면이에요? 8면. 예, 8면. 예, 조선일보 사이즈의 8면이 광고 하나도 없이 8면이니까 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 기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예, 나온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기사. 오프라인으로 10,000부를 찍는다 그럽니다. 아. 그래서 10,000부를 찍으면 저희들은 그 중에 한 1,000부 정도 구입해서 그 이번 토요일 날 귀성객들한테 서울역에서 저희들 집회 신고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이제 가시는 분들한테 한 분씩 줘가지고 열차 속에서 부정선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면서 저희들 이제 또 서버 압수수색 탄원서 좀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기회 되면 이봉규 박사님 제가 이제 공경이 네. 그 발행인 연락되면 네. 이 8페이지 쓰게 된 동기라든가 부정선거 찾는 거 기타 등등을 이봉규 TV에서 같이 뭐, 예, 이렇게 그러시죠. 해도 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뭐. 예, 그래서 공경 기자님한테 저 이봉규 TV 제가 네. 연락해서 다 드릴 텐데 하여튼 추석 전에 열심히 하고 있고 토요일 날 저 서울역에서 한 9시부터 저희들이 나눠줄 텐데 자원봉사하실 이봉규 TV 시청자 중에서 토요일 날 자원봉사하실 분 서울역에 오시면 이렇게 저 신문도 나눠주시고 탄원서 받는 거 자원봉사하실 분 있으면 서울역에 토요일 날 한 9시부터 이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김지훈 검사 쪽에서 서버 압수수색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 아니면? 그때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만났잖아요. 네. 그 마지막 나올 때는 이제 딱 서버 압수수색만큼은 영어로 노 코멘트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노 코멘트 이제 일주일 지났잖아요. 네. 일주일 지났으니까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수사 열심히 하시니까 이제 가만 이제 예의상 이제 서류는 지금 계속 전달하고 오늘은 저 탄원서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 서버 압수수색. 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거죠. 아. 해야죠. 김지훈 검사도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지금 말할 수 없고 제가 네. 볼 때는 이제 반반 노 코멘트를 했으니까 지금 뭐 구상을 네. 하고 있는지 그 본인의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뿐이고 네. 본인의 의견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압수수색하면 끝나는데 자기네들도 이걸 빨리 끝내면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일단 저 성관이가 맡고 있겠죠? 김지훈 검사한테 지금 현재 옛날에는 이 박사님 저 대검찰청 있지 않습니까? 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도 저 뭐 서버 압수수색이라든가 공정한 선거 해달라고
하면은 김지훈 검사한테 이게 다 왔었는데 예. 최근에 우리 국민들 중에 용산에다가도 아마 이렇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버 예. 부정선거 빨리 바뀌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용산에서도 이제는 그 일반 국민들이 하게 된 알 권리 때문에 예. 김지훈 검사한테로 보내면서 김지훈 검사가 그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준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용산까지도 하여튼 검사들 중에는 유일하게 김지훈 검사만이 제가 이제 고발장 했고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직접 아마 그 김지훈 검사가 검사님 대한민국 전 검사를 대표해서 이 부정선거 서버 압수수색 등등에 대해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가장 실무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박사님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아유, 장지현 박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정선거와의 지난한 싸움이다. 쉬운 일이면 뭐 벌써 밝혀졌겠죠. 쉽지 않은 길인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탄원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탄원서 보내고 그 지금 과천 경찰서 앞에 집회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는 게 중요하고요. 광화문 집회도 물론 이제 또 가열차게 진행되고 광화문 집회도 매주 토요일 날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51명 가짜 국회의원을 찾아냈는데 과천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판단한 그 수사팀장과 서장 결재라인 이 사람들을 고발 조치했는데 김지훈 검사한테 또 배당이 됐답니다. 김지훈 검사가 검사답게 법률로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김지훈 검사도 응원해 보시죠. 마치겠습니다.